자, 11시 16분. 예, 이제 뭐 어쨌건 틱톡 스타일로 잘려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의 그 방송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치도 그냥 아예 좀 더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정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김지현 님 안녕하세요. 정선아 님 반갑습니다. 또 예. 아, 꿈의 해석을 기어이 읽어보시고 그래도 1장까지 도전하신 MKH님 반갑습니다. 예. 버핏팡 또 옆으로 보인다고요? 어떻습니까? 이젠 잘 보일 것 같은데 그죠? 예, 바로 보이죠? 지금 세로로 신규영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렌즈에 뭐가 묻고 예. 정다영님 예. 틱톡이면은 저희 음악이 깔리고 이렇게 댄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나름 좀 깨끗한 저 뒤에 200이요. 저 지금 저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어떡하지? 저 200이 뭐냐면요. 영대발굴단 200회 특집으로 받은 기념품입니다. 제작진에서 일종의 뭐 감사패 비슷한 거죠. 저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프로그램이어서 그것이 이렇게 저한테 그런 상이 주어지고 선물이 주어진 거가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아쉽게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방송이지만 그때 나왔던 친구들도 궁금하고 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지역 카페에서 제 라이브 한다고도 또 알려주셨구나. 예, 맞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구성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신촌극장 코너를 하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맷인데 지난주는 건너뛰었으니까 이번 주에 따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2주에 한번 신촌극장 같이 이 애니메이션과 영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서 그걸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육아 관련 질문이나 교육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쵸, 어찌님. 영재발굴단 나왔던 친구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김태균 씨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 한번 그런 방송을 그냥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우리 자체적으로 약간 사제로 만들어서 그런 애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면 또 과연 우리가 맞았는지 어땠는지 좀 알 수도 있고 그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도와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좀 가능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서로 얘기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좀 분위기가 무르익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후속이라기보다 이제 스피노프라고 하죠. 유튜브로 하면 어떨까요? 해주셨는데 정말 유튜브로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이거를 뭐 너무 큰 정식 방송으로 이렇게 하면은 참 또 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유튜브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태균 씨 유튜브에도 찾아가서 의견 좀 남겨주시고 SBS에도 좀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 또 모르죠. 예. 이게 그 저도 보세요. 지금 혼자 뭐 이게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폰 하나 앞에 놓고 컴퓨터 하나 앞에 놓고 하는데도 제가 좀 많이 버벅거리긴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좀 더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팀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팀들이 좀 있어야 하고 그들과 이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첫 번째 순서인 신청극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신청극장 순서는요, 아마 제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디즈니를 중심으로 드림웍스 이런 그 미국의 메이저 제작사들의 대작 애니메이션들을 다뤄왔는데 이제 드디어 한국의 한류의 애니메이션 그 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이 신촌극장에서 이야기할 애니메이션은요. 바로 뽀로로입니다. 예, 뽀로로, 타요, 뭐 이런 류의 그 애니메이션들을 진작 한번 좀 진지하게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들이 워낙 재밌고 감동적인 것들이 많아서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자라고 약속했던 것들도 다 못하긴 했는데 뭐 꼭 그걸 해야지만 이 시간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한번 K 애니메이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뽀로로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을 할까, 어떤 작품을 선정할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 워낙 시리즈들이 많잖아요. 그 뭐 LG U 플러스 아이들 나라 같은 데 봐도 많고 뭐 다른 OTT 계열에도 되게 많겠죠. 예, 많은데 일단 처음 이 애니메이션을 좀 보면서 제대로 보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많이 들어간 영화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극장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 시리즈 중에서도 오늘 제가 함께할 영화는 뽀로로 시리즈 눈요정마을의 대모험입니다. 예, 눈요정마을의 대모험이라는 뽀로로 시리즈를 제가 이제 그 구할 수 있어서 그때 이렇게 좀 봤었는데 이게 제작된 연도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러닝 타임은 불과 40분에 불과합니다. 되게 짧더라고요. 짧아서 또 아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을 해서 봤죠. 그래서 이 뽀로로 시리즈를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를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프닝에서 전 되게 잠시 훈훈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TV 애니메이션 더빙 많았잖아요. TV에서 해주던 것들 중에 거기에서 이렇게 들었던 그런 성우님들의 목소리 또 그런 그 더빙체가 있잖아요. 예, 웃을 때도 이렇게 복식호흡 딱 넣고 약간 비음이 섞이면서 이렇게 하하하하 아닌데 이렇게 웃는 이런 그 성우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옛 추억도 생각이 나면서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군요. 정다영님만 한번 보셨고 다른 시리즈는 못 봤는데 저도 이제 이 뽀로로 시리즈를 뭐 정주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편을 막 찾아간 건 아니고 좀 제가 구할 수 있는 영상 중에서 극장판을 좀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슈퍼서맨은 중국 자본 느낌이 좀 많이 났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아무래도 뭐 사실 뽀로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벤져스나 이런 미국의 그 큰 자본에서 하는 메이저 영화들도 어느 자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배경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다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뽀로로 시리즈를 이 뽀로로 눈요정 마을의 대모험을 본 저의 전반적인 감상은 사실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왜 실망스러웠냐면 40분이라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단편 영화처럼 또는 단편 소설처럼 그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뽀로로 눈요정 마을의 대모험은 정말 이거는 뽀로로는 애기들이 아니면 안 봐. 그리고 그 애기들은 아무 별다른 걸 이렇게 느끼는 게 없고 그냥 막 재밌고 귀엽고 웃기고 그러면은 돼.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영화 초반에는 항상 이제 도입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설명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사건이 전개될 것 같은 발단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데 좀 너무 캐릭터가 없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캐릭터는 있죠. 마치 매주마다 하던 옛날 시대의 뭐 네로 황제, 뭐 개그맨 프로 이런 것처럼 뭐 봉숭아학당 이런 것처럼 마치 공식을 답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훈훈함 뒤에는 조금은 실망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고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녹여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러닝타임을 아깝게 소비한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그 다음 생각에는 이거 너무 디즈니랑 드림웍스만 봐서 내가 눈이 쓸데없이 높아졌구나. 그냥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고 저런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왜 뽀로로가 굳이 슈렉 같아야 되며 인어공주나 겨울왕국 같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보게 됐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됐죠.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발단부 이후에 이제 보면 이 애니메이션 역시 긴장이 고조되고 그 긴장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또 뽀로로의 활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역시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너무 평면적이고 좀 그런 거예요. 꼭 아이들이 그런 거를 캐치해야 된다. 이런 면뿐만이 아니어도 꼭 그렇게 알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크면서 보면서 또 좀 느끼는 게 있고 또 어른들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고 이런 스토리텔링이 좀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뽀로로가 워낙 뽀통령이고 이러니까 그 애들이 엄마를 끌고 와서 엄마도 같이 보게 만드는데 그냥 만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눈요정 마을의 대모험을 굳이 뭐 스포일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안 들었는데 그래도 이 신청극장의 테마와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줄거리의 스포일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뽀로로 시리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그 관심이 있었던 건 그것이 어떤 그 짜임새가 있느냐, 또 스케일이 있느냐, 테크놀로지가 어떠냐라는 것들을 좀 보기보다는 뽀로로는 어떤 캐릭터일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이러고 있을까? 이것이 사실 궁금했어요. 뭐 캐릭터가 귀여운 건 두말할 게 없죠. 그리고 또 이 성우님의 목소리도 너무 찰떡이고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진짜 좋아합니다. 이 목소리. 그래서 뽀로로는 여기서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봤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건 너무 평면적이고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에 개연성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쉽지만 뽀로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생각할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라는 것은 좀 생각이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면을 보죠. 우선 모든 이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그렇지만
예, 용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매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뽀로로는 처음부터도 용기가 있어요. 예. 어, 이 용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 있는 모습을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전달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거 이제 맨 마지막 단점 얘기했으니까 단점 얘기를 좀 더 계속 할까요? 예. 이게 뭐냐면 이 눈요정 마을의 대모험에서 보면 초반에 뽀로로가 그 에디, 예, 에디의 발명품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운전을 하는 눈썰매를 막 이렇게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어리스한, 부주의한 그리고 무서움이나 겁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은 그 모습을 용감하다, 용기 있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저런 모습이 정말 멋진 거야. 저런 모습이 정말 용기 있는 거야. 재밌다. 나는 엄마가 무섭고 아빠가 무서워서 못하는데 쟤는 저런 걸 하는구나. 뽀로로 멋있어. 라는 근사해. 이런 식의 생각을 좀 은연중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모 쪽에서의 높아심은 좀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부주의하게 했을 때 생기는 어떤 모습 같은 게 있어서 그거가 곤란에 빠진다거나 또는 그렇게 됐던 걸 나중에 그 처음과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결과를 바꾸거나 더 좋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구성을 했더라면 저는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는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애니메이션이 신나고 뭐 이런 면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좀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을 조금 더 깊이 긍정적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뽀로로가 이 눈요정 마을의 대모험에서 보여준 캐릭터는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명백하게 용기를 가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용기를 가지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느냐면 곤란에 빠진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예, 꼭 부탁을 받거나 요청을 받은 게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돕겠다고 나섭니다. 뭐 만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급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뭔가 두려움과 이런 데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게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아, 아동용이고 러닝타임이 40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모습, 그런 대사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용기라는 것의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측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뽀로로의 가장 큰 덕목은 저는 활력인 것 같더라고요. 에너지. 잠시도 뭔가 가만히 있거나 그냥 평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늘 즐겁고 그 즐거움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캐릭터인 것만은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수줍음이 많고 너무 조용해서 좀 걱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신경 쓰이는 부모님이라면 이 뽀로로 시리즈가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캐릭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조금은 동일화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지금 뽀로로가 잡고 있는 캐릭터에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의 캐릭터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그렇듯이 용기 그 다음에 활력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 뽀로로 시리즈 눈요정 마을의 대모험에서 보면 이제 분명히 악당을 물리치죠. 여기도 이제 악당이 나타납니다. 이 악당이 나타나는데
이 악당이 되게 몸집도 크고 능력도 강력하고 그래서 그냥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해결하는 거를 뽀로로가 혼자 나서서 뽀로로의 힘으로 뭐 용기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그 친구들과 협동을 합니다. 아, 이게 뽀로로 시리즈 전체의 특징인지 아니면은 이 애니메이션의 특징인지 어쩌면 극장판들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극장판의 특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 캐릭터들을 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나름 설정하고 만들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캐릭터들의 특성이 드러났다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힘을 모으는 이런 좀 모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 우리가 힘을 모으면 더 강한 적,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도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협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캐릭터의 강점이 있더라고요. 이 애니메이션 전체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캐릭터, 눈요정 마을의 대모험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캐릭터는 사실 에디였습니다. 이 에디가 뭔가 발명을 하고 끊임없이 뭔가 만들고 또 이 악당을 물리칠 때도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든요. 아마 이 뽀로로 시리즈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에디가 뭔가 만들고 새로운 탈 것, 새로운 기계,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모습은 그걸 보는 아이들에게 아, 저런 게 근사하구나. 나도 저럴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은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혼자 막 가지고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하지 않고 뽀로로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모습도 저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뽀로로 처음 본 첫 뽀로로 시리즈 눈요정 마을의 대모험 지금 댓글에는 뽀로로 시리즈 중에 가장 재미없다고 소문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시리즈지만 거기서 에디라는 캐릭터를 봤다라는 건 또 뽀로로 시리즈를 본 첫 편을 본 뜻하지 않은 수학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뽀로로 시리즈에 대한 제 감상 또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뽀로로 시리즈만 파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자주 좀 다양하게 제작되어 있는 뭐 더 짧은 버전으로 제작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시리즈들을 제가 좀 찾아서 보고 그 내용이나 구성에 대해서 나름 소아 청소년들을 많이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제 견해를 그냥 좀 편안하게 밝혀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유튜브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제 이 견해가 뭐 이 작품에 대한 확정적 해석이라든지 뭐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런 면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보는구나 이렇게만 보셨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막 몇 시간을 분석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솔직히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막 여러분들한테 정답입니다라고 막 제가 이런 것도 알아봤어요. 이런 분석도 했어요. 라는 것보다는 그냥 전 이렇게 느꼈는데요. 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죠.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교감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신청극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극장 처음 만나본 뽀로로 시리즈 눈요정 마을의 대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자 캐릭터 이름이 있었는데, 그쵸. 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루피죠. 그 원피스의 주인공 이름도 루피인데 성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참 많이 그렇습니다. 김꽃꽃님 따님이 AD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아, 그 친구는 아마 과학이나 논리 기술 뭐 이런 이 쪽에 관심과 적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패티와 루피의 캐릭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요거 아주 관심 있습니다. 이들의 캐릭터가 뽀로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뽀로로 자신이 시리즈마다 캐릭터가 좀 바뀌고 그럴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장난스럽고 꾸러기인 캐릭터는 바뀌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뽀로로 늘 저렇게 용기 있고 활동적이고 그런 건지 때로는 친절했다가 때로는 정직했다가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 정말 좀 음, 그 관심이 있습니다. 아, 행복리님이 재미있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냥 저의 이 약간은 고루한 딴지를 재미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너찌님의 의견처럼 이게 평면화되고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래도 저는 그 중에서 강점을 좀 많이 찾고 싶었고, 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너무 해로운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좀 봐서 예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좋은 점 이런 건 정말 아이들한테 안 좋겠다라는 거를 조금 양극화해서 가운데는 그냥 좀 넉넉하게 넘어가지고 양쪽 끝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보미범범님 알람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일찍 오겠어요 하셨는데 뭐 여기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 시간은 매주 수요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시간은 대략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장비 세팅을 하다 보면 빨리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사실 이 공간은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인데 일이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고 빨리 끝나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어서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 가만있어 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지? 예. 그러니까 더 일찍 오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알림이 뜨면 이제 슬슬 켜고 들어가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제가 또 막 이렇게 뭔가 분주하거나 뭔가 허술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을 테니까 여유 있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말씀 드리려다가 얘기가 너무 됐네요. 각구름빵님이 뽀로로 시즌부터 쭉 보셨는데 추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좀 전체적인 큰 메시지를 애초에 기획하고 만든 건 아닐 것 같죠.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카페에서 보시고 찾아와 주신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카페에도 운영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도 만들고 막 혼자 운전도 하고 하는 거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소꿉놀이 하는 판타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실에서는 할 수 없지만 소꿉놀이로는 의사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그 판타지를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좀 했습니다. 예. 음. 아, 예.
이 뽀로로와 친구들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받고 성장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저 그 세계관도 궁금해요. 이들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뭐 철이 없고 동심인 건 좋은데 나이가 정말 5살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펭귄은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곰도 말하고 새도 말하는데 왜 크롱은 말을 못할까? 뭐 이런 생각도 괜히 심술이 나서 하기도 하고, 예, 좀 그랬었습니다. 뽀로로를 보면서 아이들도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행복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전 이런 생각을 하신 게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예, 너띠님 말처럼. 슈퍼 썰매 대모험. 예, 슈퍼 썰매 대모험이 또 이 스토리적으로는 또 가장 흥미진진한 면이 있나 봅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혹시 뭐 아까 보미본부님이신가요? 음, 육아 관련된 질문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되는 시간이냐고 하셨는데 그런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고요. 또 뭐 지금 다른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뭐 꼭 고민을 얘기한다기보다 요즘 뭐 얘기할 것들이 그냥 소소한 숫자들이 있잖아요. 날이 더워지는 거, 뭐 학교 가는 거, 유치원에서 뭐 이런 일들, 뭐 이런 것들 주고받고 그냥 예, 그 제 지인이나 어떤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강의 잘 봤어요라고 이제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강의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하지는 않거든요. 제 강의는 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얼마 후에 예, 그 어떤 인터넷 강연 사이트에 정말 강연 형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 뭐 그런 걸 시작했다고도 하던데 뭐 저희들끼리니까 얘기를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클래스톡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클래스톡에서 제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드리는 정말 강의와 같은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제작 중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많이 알려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캐릭터의 어떤 그 연령이나 성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크롱은 입양된 아이 같고, 이런 그 세계관이 또 좀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캐릭터 이름을 다 아는 5살 아들내미가 친구들이 약간 부딪히는 장면이나 불편한 장면이 나오면 무서워서 안 본다고 끄라고 하면 못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끄라고 하면 그냥 꺼주시면 돼요. 예, 꺼주시고 그냥 보기 불편할 수 있고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는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저가 드는 상상은 뭐냐면 그게 불편하다면은 실제 사회 생활, 세상 생활, 뭐 형제하거나 부모님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이런 갈등이 불편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까라는 상상도 좀 드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걸 뽀로로를 참아서 봐야 될 이유도 없고 불편하게 만드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안 보여줘야 될 이유도 없고 예 그렇게 뽀로로 제작자가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이기에 나이가 없으며 나이를 먹지 않는다. 나이를 먹으면 아이들의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들리는 건 제가 너무 삐딱한 거겠죠? 예. 나이가 자꾸 드니까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점점 좀 불편해지네요. 예. 자, 너찌님께서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요령 노하우가 있을까요? 요즘은 정보과잉 시대라 무분별한 자료가 많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나오는 자료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불편하게 할수록 믿을 만한 방법이에요. 불편하게 할수록. 뭔가 딱 읽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딱 이거라고 하는 거일수록 과장, 내지는 너무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과일반화?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의학과 이렇게 딱 가서 뭐 틱에 대한 거 아니 뭐에 대한 거 보면요 그냥 밍숭맹숭해요. 예, 밍숭맹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뭐 어디에 또 좀 사설업체 뭐 저 같은 개인 개원 의사나 뭐 이런 사람의 홈페이지나 뭐 블로그에 가보기도 하고 심리 무슨 센터에 글을 보기도 하고 뭐 또 개인 블로그를 막 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아, 딱 이거야? 아, 이렇게만 하면 바로 갈 수 있어? 요런 생각이 드는 거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기질에 대해서 알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기질은요, 제가 그 오디오 클립에도 올려놨지만 크게 순환 기질, 또 그 더딘이라고 표현하는데 슬로우 투 웜업, 그러니까 발동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기질,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기질 이런 게 있고요. 미분화돼서 그 세 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질의 소유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까다롭다, 순하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어렵고 이런 기준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질을 평가하는 설문지들이 실제 소아심리, 소아청소년 의학과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는데 대략의 요소를 보면 이런 거예요. 뭐 규칙성, 얼마나 아이가 레귤러하게 먹고 자고 뭐 이런 거가 그러냐. 그 다음에 또 반응성,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좋아하면 되는데 싫은 게 있어도 또 싫은 티를 다 내면 이게 좀 까다롭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주의 집중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금방 나오기는 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생후 한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슬슬 눈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자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 규칙적으로 자는 애냐, 그렇지 않은 애냐 이런 데서도 알 수 있고, 또 낯선 사람이 와도 뭐 이건 이제 이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 같은 건 생겼다 없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중까지 있느냐, 또 낯선 장소에 갔을 때 금방 다가가느냐, 한참 뒤에 보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울면 금방 또 달래지느냐 이런 것도 기질을 보는 되게 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개 어머님들이 순한 아이들은 최소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둘째를 보니까 다른 애를 보니까 우리 애가 되게 편한 애였더라. 이렇게 이제 아시는 경우가 많고, 까다로운 아이는 대부분 부모들이 애들이 다 그런 줄 알긴 했지만 우리 애 키우는데 진짜 까다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기질은요. 이 기질 자체가 까다롭다고 해서 뭐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엄마와의 궁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goodness of fit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아이여도 엄마가 되게 좀 둔감하고 둔하고 이런 엄마면은 또 이 까다로운 아이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키웁니다. 예, 아, 좀 힘들어. 아, 이게 잘 안 되네. 뭐 이러긴 하지만 너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되게 규칙적이거나 또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막 엄마 생각대로 이게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러면은 아이가 조금만
그것에 벗어나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아까 더디나이라고 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까다로워 보이지만 얘한테 적응할 시간을 주고 나면 뭐 그럭저럭 아주 잘 지내는 그런 유형의 기질을 가진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또 엄마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까다로운 아이로도 인식되기도 하고 순한 아이로도 인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성향, 기질, 이것의 컨비네이션이 사실은 더 양육 환경을 구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스타님 얘기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 양육 태도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참 어렵죠. 참 어렵고, 제가 실제로 제 클리닉에서 이제 부모 양육 태도를 한번 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사실 부모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바이어스가 또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 도구만으로도 또 100%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춰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려는 시도, 노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BTI가 매번 다르게 나온다는 거는요, 그 김꼬꼬님이 솔직하게 했다는 전제하에서 8개의 글자가 있잖아요. EI 뭐 SN, TF, JP, 이것에서 상당히 중간에 속하는 성향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E랑 I는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웬만해서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N이나 S, T나 F, J나 P, 이거는 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중간 성향이 모여 있으면 또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MBTI는 원래 고정 불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융학파들이 이제 브릭스 마이어스 앤 그건가요? 좀 풀네임 영어에 약해서 그 이 인트로덕션 하는 그 문서 같은 데 보면은 한 40대 돼서 성격도 뭔가 이렇게 인생의 세파를 좀 겪으면서 좀 굳어진 다음에 보는 게 제일 진짜고 그게 되게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초등학생들한테도 MBTI, 소아형 MBTI를 적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undifferentiated라고 그러죠. 미분화형.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딱딱 그 16개로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도 유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제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 궁합. 이 궁합이란 말 참, 원래 여기다 쓰는 말은 아니지만 되게 그 뉘앙스로 확실히 전달하는 것 같아요. 두 딸이랑 다 안 맞는 것도 꼬꼬님이 그러셨는데, 따님하고 잘 맞아야 좋은데, 엄마는. 6살인데 아직 밤잠을 제대로 잠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까다로운 기질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밤잠 못 자는 거 그렇게 뭐 무슨 그런 게 있느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아이가 규칙성이 부족한 성향, 그 이제 생물학적인 성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한테 어떤 습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뭘 하고 먹고 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잠이 그렇다고 다른 것도 다 그럴 거다, 이건 당연히 오해죠. 하지만 이런 몇몇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그런 거를 좀 짐작을 하는 거죠. 예. 하지 말라면 깔깔거리면서 더 한다고요? 그 KS데이님, 세돌이면 만 3살이잖아요. 이제 이때는 아이가 뭐 남자아이 같으면 슬슬 엄마를 두고 아빠랑
삼각관계도 만들려고 하는 무의식적 심리로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재미를 꽤 많이 느낍니다. 예, 집착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재미는 많이 느끼죠. 아마도 그 KSJ님의 반응이 얘한테는 재밌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엄마는 너무나 다재다능, 전지전능 막 그런데 내 이 행동에 막 정색이 되거나 당황해서 동공지진이 생기거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눈을 부릅뜨고 하면서 훈육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정색했을 때, 또 즐겁게 재밌게 할 때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정 변화는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단호함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건 막 그 얼굴이 붉어지면서 뭐 목소리 높아지는데 화를 내는 것 같은데 그다지 뭐 무섭지도 않고 이렇다면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예. 음. 음. 두 아이를 키우는데 편한 아이가 있고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똑같이 아프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똑같이 아픈 거가 아이들의 기질도 있고 엄마와의 궁합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문제 아이는 없어도 문제 부모는 있다라는 말 저는 사실 말 자체는 좀 싫어합니다. 예. 그 궁합의 문제, 둘 사이의 관계나 성향의 차이의 문제지 꼭 애가 문제다. 꼭 부모가 문제다. 꼭 이렇게 한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간혹은 이제 너무 방어적인 부모님을 뵐 때가 있어요. 난 진짜 잘하고 있어요. 난 너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닌데요? 이런 부모님 간혹 만났는데 그러면 막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너찌님, 5살 남자애랑 끊임없이 놀아주려면 심건호도 못 당하잖아요. 이거 유명한 우유 카피였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확 붐업을 시켜서 놀아주다가 얘가 혼자 막 몰입해서 놀 땐 약간 빠져서 에너지를 채우고 예,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좀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끊임없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놀고 싶지만 엄마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배우고 익혀야 돼요. 이 훈육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엄마도 숨을 쉬고 견딜 수 있고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 지금 뭐 백신이 열심히 보급되고 있어서 뭐 변종이 너무 큰 게 생기지만 않는다면 또 희망을 좀 가져볼 수도 있는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기간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은 엄마를 건드리면 안 돼. 요걸 아이한테 어떻게 익히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좀 중요합니다. 그것도 방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시간에 엄마가 쉬어야 되고요. 이 쉬는 동안에 아이는 엄마를 찾지 않음으로써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짧게 잡아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님이 엄마가 불안정 애착이어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라기보단 어려움이 크죠. 예. 이 불안정 애착이 있으면 흔히 이제 그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어떤 미래나 현재의 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래서 때론 더 많은 용기도 필요하고 지지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박선희님 본인의 이야기라면은 본인의 판단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때 조금 더 아이를 내버려 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뭐 아버지나 아이의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으세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내 생각보다 한 발 정도는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해도 조금 더 모험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고 판단해 보시고 하려고 하시다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 동안은 엄마가 충분히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부엌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면 이게 참 잘 안 통해요. 엄마가 방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좀 공간이 분리가 돼야 돼요. 있을 건데 뭐 잔다고 해도 좋습니다. 너가 그동안 엄마를 찾지 않고 엄마를 쉬게 해주면 그러다 너랑 진짜 신나게 놀게 라고 해야 돼요. 아이가 뭐 아까 말씀드린 5살이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60분을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30분만 돼도 성공이거든요. 근데 얘가 한 15분, 10분 기다리다 온다. 아니면 몇 분 기다리다 오는지 요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아이가 10분쯤 되면 어김없이 오더라. 그러면 8분째 나가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오, 잘 기다리고 있어. 고마워. 계속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러면 엄마 좀만 더 자고 올게. 이렇게 하는 거죠. 좀만 더 쉬었다 올게.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한 6, 7분 만에 가서 칭찬하고. 예. 요렇게 끊어 가서 한 30분을 가고 이게 잘 성공한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애가 엄마가 가기 전에 와도 야단치거나 막 실망하는 걸 하지 마세요. 대신 그냥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끊어서 하는 게 성공하면 칭찬해 주시고 또 막 놀아주시고 이게 좀 잘 된다 싶으면 다음에는 그 시간대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연세휴에서 만 6세 아이의 진료와 검사도 가능한가요? 진료 가능하죠. 검사는 저는 특별한 어떤 이유, 명확하게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알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은 합니다. 뭐 그 연령대의 검사, 유아용 검사도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막연히 궁금해서 라면은 한 6세 정말 넘을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쪽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쯤에 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조금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쵸. MBTI가 그냥 심리 테스트처럼 여겨져서 대신 유행은 무지하게 했죠. 비즈니스적으로는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그 부모의 액체 형태도 알아보는 검사나 질문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뭐, 예, 이거를 직접 알아보는 검사, 글쎄요, 한번 확인은 해보겠는데요. 성인용의 스스로 액체 정도 알아보는 자기보고식 검사는 믿을 만한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12시가 됐군요. 다이아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질문 시간이 끝났네요 하셨는데,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제가 10분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KD킴님 2007님이 중2 딸아이 얘기를 질문 주셨는데, 요 질문까지 제가 소화하고 오늘은 라이브를 걸을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라이브를 들어주시는 게 더 대단하지 않나요? 4세 이후에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나요?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소화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그런 것들이 성인보다 충분히 더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님이 공부 습관 잡기 집중 이런 게 7살부터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공부 습관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쭉 잡아주는 연속적인 과정이죠. 근데 딱 공부라고 하는 한글, 수학, 독서 이런 습관을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중력 키우기,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 습관, 집중력을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생활 습관,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주제의 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저도 그런 책을 쓰자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게 다 이렇다 저렇다 보다 사실 이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라이브, 라이브 개정판 이런 순서를 만들었던 건데, 그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을 책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톡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만약에 해주신다면 제가 그 책을 사서 보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서 그 부분만 해서 보든지 해가지고 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맥락을 좀 봐야 돼요. 딱 요 구절만 딱 떼면은 그게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제가 코너로 한번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북토크까지 아니라 북리뷰를 선정한 이유도 그런 좀 꿈도 있었거든요. 공부 정서 망가질까봐 기분 좋을 때만 풀리고 억지로 안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집 풀자 7살에 문제집 푸는 거를 기분 나쁘게 해가면서까지 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습관처럼 되는 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가 그게 단 2문제더라도 그렇게 시키시면서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쉽게 한다. 컨디션의 상관이 너무 쉽게 한다 싶으면 한 3문제 아니면 4문제 이런 식으로 아주 서서히 늘리신다면은 뭐 문제집 풀기의 습관도 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문제집을 푸느냐 아니냐보다 7살의 아이가 자기가 뭔가를 궁금한 걸 골똘히 생각하고 그 느낌을 뭐 말해보기도 하고 또 뭔가 자료를 찾으려고 엄마나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고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출장을 가서 정서적인 불안감 없이 정서적인 불안이 없기가 어렵죠. 근데 그래도 요즘은 이런 화상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그 좀 도움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기 전에 미리 아버지랑 화상으로 뭔가 얘기하고 같이 깔깔거리고 대화하고 하는 거를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느끼는 친밀감도 있지만 그래도 화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좀 아쉽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저희가 이런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상호작용해 본 경험이 서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대면을 못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이게 꼭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화상으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것에 대한 훈련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벌이니까 할머니가 봐주시고 계시고, 예, 그렇죠. 이제 7시, 8시, 9시에 들어오는데 부모랑 있는 시간이, 집에 안 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잘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키즈 카페로 퇴근하셔도 데리고 오시면 안 되나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그,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노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상호작용도 아이한테 중요한데 지금 얘는 당장 이 재미에 혹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느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가시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예, 예. 아, 8세가 되니 조급해져서 공부 정서고 뭐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8세에 대해서 조급해지지 마세요. 조급해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아, 초등아이의 사회성. 예,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사회성. 아, 근데 이게 참 방대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참 제한적인 게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뭐 제가 발제처럼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동안에 느끼셨던 거나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은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음. 아, 요 질문이 이제 나왔네요. 중2 딸아이의 수면장애, 깊이 못 자고 자꾸 깨는, 예, 태어날 때부터 잠을 잘 못 잤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잠을 잘 못 자도 뇌가 성숙을 해가면서 잠을 잘 자는 아이로 가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깊이 못 자고 자꾸 깨는 중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수면 위생을 잘 지키고 있느냐, 어, 카페인 음료를 먹는 시간, 또는 잠자기 전에 수분 섭취가 많아서 밤에 자다 깨서 꼭 화장실을 가게 되지는 않는지, 또 어,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쓰는 습관은 어떤지, 또 낮에 운동은 몇 시쯤에 하고 몇 시쯤에 끝나는지, 혹시는 저녁에 야식을 탄수화물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막 다 외워서 줄줄줄 말씀드리면 되게 멋있겠지만, 음, 시간 탓인지, 예, 전체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인터넷에 수면 위생이라고 쳐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들었다가 널리 보급 못한 그 수면왕이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수면 위생을 점검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예, 또 이러니까 또 수면을 또 한번 또 본격적으로 다루는 컨텐츠나 이런 거를 또 준비해 보고 싶어지네요. 예, 예. 예, 토끼 교민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점점 라이브로 실제 들어와 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많이 그 함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이버에 팬카페도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안 읽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또 아, 예, 옆집에 사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느낌. 아, 이게 너무 좋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으면 정말, 예, 좋겠습니다. 아, 이게 또 화상 통화하는 기분이 있나요, 너찌님?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세로로 할까요, 그러면? 음, 음. 외동, 예, 외동의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사회성이 참 어려워요. 저는 공부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회성이. 근데 한번 요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예,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컨텐츠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댓글이 많아서 읽기가 어려울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예, 꼭 오기를. 예. 지금은 뭐 댓글 읽는 게, 예, 뭐 스크롤의 압박 없이 막, 예, 할 수 있어서 큰 화면에 띄워놓으면, 예, 읽을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은 12시 20분이고,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딱 한 시간 되는 것 같아요. 예. 세로가 또 그런 맛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세로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팬카페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의가 제가 막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잠결에 한 건 아니겠죠? 예, 저 정말 이 티도 마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또 혹시는 모르니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정말 좀 이상한데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신 번쩍 차려서 또 자료 조사도 해보고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권위가 아닌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그런, 예,
그 관계로 이 채널이 또 라이브가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영상 라이브 뭐 강의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19가 만들어준 기회인 것도 같은데, 예, 한번 저도 잘 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집 근처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좋다고 하면 이거는 그 조부모님들께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무조건 거길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올 시간엔 엄마 아빠가 왔을 때 빨리 아빠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데 되게 아이들이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만하다는 걸, 내가 막 우기면 들어준다는 걸. 그런데 이게 들어줘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지만 부모와의 시간이 안 그래도 맞벌이면 적은데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조부모님의 도움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스크롤 마구마구 올라가면은 섭섭해지지 않을, 그러면서도 우리가 뭔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연구하면 되죠, 시에스타님. 예. 예. 자, 예.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자정을 넘겨서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버벅거리고 진행 상태가 고르지 못함에도 항상 인내와 관대한 마음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좀 더 익숙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로가 주셔서 고맙다고 채망, 예, 이게 잘 보이질 않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맞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요 시간대 11시에서 11시 반 사이 시작하는 제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다고 싱클레어님 하셨는데, 예, 제 마지막 멘트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민님 요 사춘기 아이 이야기도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